2026년 1월 서울 상암동 MBN 공개홀. 리허설이 끝난 직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스태프 대기룸에 흐르던 그 묘한 정적, 누군가가 숨을 삼키듯 속삭이던 한마디, 오늘 무언가가 달라져 있어요. 그 순간부터 질문은 하나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몇 마디 비판적인 발언, 즉 감정적 교감의 부족이라는 말이 김태현의 폭발을 촉발시킨 불씨였을까요? 아니면 그건 그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뒤늦은 핑계였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무대가 어떻게 사건이 되는지, 그리고 한마디 평가가 어떻게 한 아티스트의 심장을 다시 점화하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기술은 충분하다. 그런데 감정선이 더 깊어야 한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흔히 듣는 말이고 오히려 누군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정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은 평소와 다르게 박혔습니다. 마치 바늘이 아니라 모처럼요. 감정적 교감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가진 잔인함은 단지 감정을 더 실어라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관객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노래를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무대 위에서 이미 모든 걸 쏟아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거의 부정처럼 들립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온라인이 요동쳤습니다. 지금 무대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기준이 이상하다. 심사위원 감각이 뒤처진 것 아니냐? 팬카페와 커뮤니티, 심지어 현장 방청객들의 증언까지 한쪽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한쪽은 불꽃처럼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의 온도차가 김태현에게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움츠러듭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빠른 아티스트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비판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비판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서 무대로 가져옵니다. 김태현은 그 종류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은 편인데 그날만큼은 스태프들이 눈치챌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말은 없는데 눈빛이 달라진 사람, 표정이 단단해진 사람, 그 단단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현장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 뒤집겠다. 오늘 증명하겠다. 오늘 감정이 뭔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녹화가 끝난 뒤 대부분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준비를 하던 시간. 김태현은 혼자 남아 한 소절을 계속 읊조렸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파고드는 사람처럼 감정이 뭐지, 감정이 뭐지 그 단어를 되뇌며 같은 구간을 반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기술을 다듬는 연습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시 구조화하는 연습은 아무나 못합니다. 감정은 기분이 아니고 감정선은 표정이 아닙니다. 감정적 교감은 관객을 울리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숨과 떨림을 소리의 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김태현은 그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비판을 듣고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이 가리킨 정확한 지점을 겨냥해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날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빨리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첫 소절이 나오기 전까지 관객도, 스태프도, 카메라도 평소 리듬을 탑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에서 아주 작은 탄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 뭐지? 톤이 달라졌어. 관객은 설명을 못해도 알아채는 존재입니다. 목소리의 질감이 바뀌면, 숨의 길이가 바뀌면, 첫 모음의 압력이 바뀌면 관객은 직감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이다. 그리고 그 직감은 거의 언제나 맞습니다. 김태현은 리듬을 타는 방식이 아니라 리듬을 쪼개고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노래했고 호흡은 짧게 끊어내기보다 길게 끌어내며 감정의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끝음은 휘두르지 않고 눌렀고 고음은 뽐내지 않고 내려앉혔습니다. 노래가 기술의 자랑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어 관객에게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무대에는 반드시 한순간이 있습니다. 무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1초. 바로 그 1초가 그날 김태현의 클라이맥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음에서 내려오며 만든 짧은 공백. 뭔가를 더 부르지 않고 소리를 더 채우지 않고 오히려 비워서 관객이 들어오게 만든 순간. 무대 위에서 비우는 용기는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 공백이 관객의 숨을 붙잡았고 객석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집중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런 장면을 겪으면 스태프도 압니다. 오늘은 클립이 터진다. 오늘은 댓글이 폭발한다. 오늘은 누구 하나의 이름이 시즌을 밀고 간다. 그리고 실제로 반응은 폭발했습니다. 오늘 김태현 미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건 발전이 아니라 각성이다. 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업로드 속도, 조회수 상승, 댓글의 방향성, 현장 증언, 심지어 광고주와 협찬사의 관심까지 모든 지표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김태현은 단지 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것. 도입부 10초부터 시청률 곡선이 올라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청자가 리모컨을 멈추는 순간은 노래가 시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온다는 신호만으로도 충분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면 참가자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무대가 아니라 기류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 구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감정적 교감의 부족이라는 심사위원의 비판이 김태현의 폭발을 촉발시킨 불씨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불씨였습니다. 다만 그 불씨가 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미 쌓여있던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김태현 안에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호흡 기반의 기초, 무대를 오래 버텨온 내공,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성향. 그 모든 것이 쌓여있던 곳에 정확히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 표현으로 교감이 부족하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기에, 위로가 아니었기에 더 뜨거웠습니다.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날카롭게 세우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비판이 항상 선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무너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김태현은 그 말을 상처로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과제로 바꿨습니다. 교감이 부족하다면 교감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오겠다. 감정선이 얕다면 내가 가진 가장 깊은 것을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의 무대는 기술과 감정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소리가 마음을 데리고 오고 마음이 소리를 밀어올립니다. 그때 관객은 설명을 포기하고 반응만 합니다. 소름, 눈물, 환호, 그리고 침묵. 그게 진짜 교감입니다. 결국 김태현의 폭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비판이 불씨가 되었고 대중의 요동이 산소가 되었고 김태현의 밤샘 반복이 연료가 되었고 무대의 1초 정적이 폭발의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개인의 서사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제작진은 편집 구조를 다시 고민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전략을 바꾸고 시청자는 다음 무대를 기다리며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게 한 시즌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몇 마디 비판, 감정적 교감의 부족이라는 문장은 김태현에게 상처가 아니라 점화장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점화장치가 작동한 순간 우리는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비판을 연료로 바꿔버리는 사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무대를 다시 설계하는 사람. 무대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를 말이 아니라 소리로 보여주는 사람. 김태현의 폭발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각성한 사람은 두 번은 더 빠르게 성장하니까요. 다음 무대에서 또 무엇이 터질까요?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김태현이 폭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김태현의 폭발이 언제 또 터지느냐로요.